다카 수혜자 구제에 중점을 둔 공화당의 이민개혁 합의안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제도 등 현행 국적법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경관 2명이 정식 채용됐습니다. 남부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후보가 한인 언론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종합대학 순위 3위인 명문 시카고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이민개혁 합의안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다카 수혜자 구제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어제 다카 구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5년짜리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임시 비자 기간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간 취업하고 3년 이상 미군에 복무하면 5년 차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제도가 능력 점수제로 변경될 경우 드리머들은 6년짜리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교육 수준과 능력 점수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현재와 같은 영주권 취득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한 해 10만 명씩 20년간에 걸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또 연간 5만 5천 개에 달하는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부문을 없애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3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국가방위군 배치, 전자고용 자격 확인 의무화 규정, 오버스테이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한 출입국 통제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합의안은 다카 수혜자 구제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음 주 중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고 있는 미국 미래 안전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제도 등 현행 국적법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와 3세들의 미국 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제도 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회의를 열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는 우선 해외 교민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이중 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동포사회에서는 한인 2세, 3세들의 현지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세와 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경관 2명이 정식 채용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견습 과정을 거쳐 오늘 정식 경관 채용이 결정됐는데요. 반면 타민족 경관 1명은 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성소수자로 알려진 탈락한 경관을 놓고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365일간의 견습 기간을 마친 수습 경관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공식 채용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타운위원회가 사무엘 김 제임스 박 2 경관을 정식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팰리세이드 파크는 2명의 한인 경관을 추가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견습 경관이었던 로버트 드비토가 탈락한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로 알려진 로버트 드비토 경관은 최근 타운 정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헨리 루 시의원으로부터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고 현재 타운을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드비토 경관의 담당 변호사는 드비토가 경관으로서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고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소신껏 투표에 참여했을 뿐인데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며 정식 채용에서 떨어진 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운 행정부 측은 마크 잭슨 펠팍 경찰서장을 통해 드비토가 견습 기간 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타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본인들이 원하는 경찰상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친인척 고용 비리와 인종차별 발언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펠팍타운은 성소수자 차별과 정치 보복 문제까지 논란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남부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후보가 한인 언론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하는 앤디 킴 후보는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최초로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개최됩니다.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나선 앤디 김 후보는 한인 이민자의 자녀로 성장한 만큼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친이민자, 세금 인상 반대, 교육 강화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I'm now raising my 2 baby boys here in New Jersey, and I'm stepping up to run for Congress because I truly think that we need to fight for their future and make sure that they have every opportunity that I had in my life. 옥스포드대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마친 김 후보는 국무부 외교전략행정관을 거쳐 오바마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본선거에서 경합을 나눌 상대인 톰 메가서 의원은 대표적인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15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으고 1,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등 앤디 김 후보를 향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앤디 김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는 오는 26일 오후 6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대통령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뉴욕주 검찰에게 기소당했습니다. 검찰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사적 유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영리 자선단체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을 반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단은 이사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단을 통해 사업상 채무자에게 돈을 갚고 골프장을 재단장하고 지난 대선 관련 행사들에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데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뉴욕주 대법원에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자산 약 100만 달러를 다른 자선단체들에 나눠주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하고 10년 동안 뉴욕 지역의 비영리 기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방카를 비롯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비영리 기구를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이미 대선 기간부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아왔고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국세청에 공식 제출한 재단 자료를 통해 유용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트럼프 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지만 당시 뉴욕 검찰은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단을 법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의 병원비 지급 시스템의 허점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던 주민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병원비 지급을 중단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보건국은 이 같은 사례로 6년 동안 12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왔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국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병원비 지급 시스템의 허점으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가 제기한 350만 건의 병원비로 12억 8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보건국은 그동안 메디케이드를 받던 주민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병원비 지급을 중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국의 병원비 지급 시스템은 보험사별 신규 가입자 보고 주기가 매주, 매월, 매분기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 허점으로 지급된 병원비 12억 8천만 달러 가운데 7만 7,857건, 2,690만 달러는 환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 몬타지 보건국 대변인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주 메디케이드 감찰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지난해 3월 1일 종결된 2016-2017 회계년도에 메디케이드 가입자 740만 명의 병원비로 58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전국 종합대학 순위 3위인 명문 시카고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대학이 SAT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왔지만 명문 종합대학이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문 사립 시카고 대학이 2019년 가을 학기 입학 지원자들은 SAT, ACT 점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카고대는 입시 전형의 SAT 제출 의무를 없애면서 지원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2분 정도 길이의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대는 올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전국 종합대학 순위에서 하버드와 프린스턴대에 이어 예일대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SAT 등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입학 전형에 반드시 필요하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면서 지난 2005년 이후 SAT 제출 의무를 폐지한 대학은 뉴욕대, 조지 워싱턴 대학 등 185곳이 넘습니다. 이처럼 수년 동안 상당수 대학이 SAT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왔지만 명문 종합대가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시카고대의 결정은 아이빌리그 등 다른 명문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고려하는 것과 명문대 입학생 인종 불균형 이슈 등 민감한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하버드, 예일 등 아이빌리그 6곳은 SAT, SA 점수에 대해서는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대학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에 속한 학생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의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일원의 10개 한인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바워 파이낸셜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업 중인 10개 한인은행들을 포함해 전국 만여 개 금융기관에 대한 2018년 1분기 실적과 경영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 한미, 퍼시픽시티, 우리아메리카, 메트로시티, 뉴뱅크, 노아 등 한인은행 7곳은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히 최고 수준의 경영과 실적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노아은행은 지난해 4분기 별 4개에서 1개를 추가해 올해 1분기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뉴밀레니엄과 신한아메리카는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별 4개를 받았으며 KB 하나은행은 별 2개에 그쳤습니다. 한편 미 주류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이 별 4개에 그쳤고 미국 내 최대 중국계 은행인 이스트웨스트뱅크도 별 4개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깡통주택 숫자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채 중 1채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택의 가치보다 대출 잔액이 많은 소위 깡통주택 숫자가 전국적으로 450만 채, 전국 주택의 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USA 투데이가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012년 깡통주택 비율은 무려 31.4%로 모두 1,570만 채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타운으로 1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870개 대도시 지역 중 깡통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시카고로 총 5만 3,725채인 15.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이 중 20%는 모기지 잔액이 주택 가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진로에 따르면 다수의 깡통주택 소유주가 주택 가치보다 많은 대출 때문에 집을 처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70개 대도시권 2,400개 카운티 2만 3천 개 집코드별로 실시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허브 웨슨 LA시 의장의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부지 선정이 결국 한인사회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정찬용 한인 변호사 협회장은 지난달 LA시 측에 쉘터 부지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누락된 정황이 많았다며 추가적으로 미공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기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다 주지 않았다. 있는 서류가 더 있는데 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서류를 더 내놔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소송을 겁니다.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게 petition for writ이라고 하는 거는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강제로 서류를 공개하도록 영장에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판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정보 공개 추가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범정부 차원이나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정찬용 변호사는 최근 LA시가 주최한 홈리스 솔루션 워크숍에서의 한인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에릭 가세티 시장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 역시 자료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방접종 면제가 각종 감염병 발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학술지 프로스 메디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종교적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미취학 자녀들의 예방접종 면제를 허용하는 애리조나주와 텍사스, 펜실베니아주 등 18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는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수두나 홍역 등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디즈니랜드에서 발발한 홍역이 미 전역에 확산된 이후 개인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4일 오후 6시 30분쯤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와 노던 블러바드 만나는 지점에서 검은색 집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와 엄마를 치고 도주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가 제보한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등록자가 한인 김형섭 씨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김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인 여성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엘르무드 파크의 켄트너 애비뉴 초등학교의 남학생이 49경 권총 탄환을 학교에 가지고 등교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을 갖고 등교한 학생은 체포됐으며 비행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이 학생의 부모를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퀸즈 플러싱 바운파크 호수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녹조 현상이 짙은 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시아노 박테리아균에 감염될 위험이 커 방문객과 애완견들에게 호수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아노 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복통과 구토, 호흡기 발작 등이 발생하며 어린이와 애완동물에 치명적입니다. 뉴욕주 거주자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피임약 판매 업체인 필클럽은 최근 뉴욕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 10개 주에서 자체 처방전 발급을 통한 피임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매 희망자는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